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이틀간의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찍으면 대한민국이 이긴다 생각만 하시고 모두 투표해 주십시오. 1일간 싸우는 사람이 3일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 위원장은 내일 이화여대가 있는 신촌에서 사전투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대생 성상납 막말로 무리를 빚은 민주당 김준혁 후보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 후보가 지난해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빗대 비판하며 성적 막말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것만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조국혁신당 대표를 거론하며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이 이길 거란 기세를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254개 지역구 중 55곳을 박빙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3에서 4%포인트 차이가 나는 수도권 26곳과 충청 13곳, 부울경 13곳 등인데 이 지역들에서 선방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불법 대출, 꼼수 중여, 이어지는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우리 수도권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청소년 신분증 위조, 먹튀용 고발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를 받는 억울한 경우가 많다며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감경 근거를 확대하고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입니다.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에게 이재명 후보처럼 조국 후보처럼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양문석 후보처럼 김준혁 후보처럼 공영훈 후보처럼 박은정 후보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편이 많이 찍어야 된다는 절대로 믿어주겠습니다. 사전투표일 첫날인 내일 그러니까 저는 그 법을 지키지 않은 범죄인 집단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 번 답을 했고요. 눈높이에 맞지 않으나 그다음에 상황,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해명문 보시면 되고 언론 보도에서 틀린 것이 많다라고 답드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얼마 전에 이재명 조국 심판선거다라는 야당 인사에 대한 심판선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봤습니다. 근데 여당 대표가 선거를 규정하는데 아무런 집행력이 없는 야당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저의 경험으로는 들어보지도 또는 못한 이런 선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좀 개인적인 감정이 묻어나오는 발언들이 아닌가. 국힘 내에서 그런 전략을 조언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전략이 될 것인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 개인적인 감정을 총선에 표현하는 거 아닌가.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에 이어 접전지 충남을 찾아 지원 유세를 이어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국회에 완전한 세종 이전 공약을 내세우며 충청과 대전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충청을 대한민국의 진짜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완전하게 충청으로 이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편법 대출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어제 서초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걸 왜 사퇴 안 시킵니까? 여러분, 그럼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음주운전하고 음주운전한 차 팔면 용서되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관련 발언에 이어 여대생 성상납 발언이 추가로 드러난 민주당 김준혁 후보도 거론하며 두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내부 결속도 강조했는데 의대 정원 관련 대통령 담화를 놓고 당내 일각의 파열음을 의식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서로에게 핑계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은 이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대통령 탈당을 요구했던 서울 마포을 하문경 후보는 당내 비판의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정원 문제를 포함해 다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들으니 제가 먼저 성급하게 나갔다. 한 위원장은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자신이 확실히 감시감독하겠다며 무조건 투표장으로 나가달라고 지지층을 독려했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거대 양당 대표들의 발언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상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설전 보시겠습니다. 이 4.3 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4.3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4.3 폄훼 인사들에 대해서는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배 출신입니다. 일배 출신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야말로 제주의 역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왔지 실제로 그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행동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설마 그들의 눈물 작전, 읍소 작전, 그리고 가짜 사과에 속아가지고 다시 또 그들의 체제를, 그들의 권력을 용인하지는 않겠죠?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정신이 번쩍 들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나라 미래를 훼손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냐 이렇게 얘기한 적 있죠? 이분들은 늘 여러분을 속입니다. 이번에도 속이려 합니다. 여러분, 김준혁 같이 막말하면서 사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조국 같이 살아온 분 계십니까? 이재명 같이 살아온 분 계십니까? 양문석처럼 사기치면서 살아온 분 계십니까? 우리가 조국같이 이재명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줄 겁니다. 네, 자, 송영훈 대변인, 어제 공교롭게도 4.3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이 야당 지도부들은 다 참석을 했죠. 이 자리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이 자리를 이용해서 또 4.3 사건과 관련된 발언 논란이 있었던 여당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태영호 후보, 특히 조수현 후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만 능히 짐작할 수 있는 후보들이죠. 공천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그 후보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모두가 그 4.3 희생자들의 아픔 그리고 그 유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는 늘 공감하고 치유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4.3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이걸 대폭 확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요 이렇게 선거 때마다 4.3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4.3 직권재심 같은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말로 4.3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을 한다면은 법무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직권재심 청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이 넘게 제대로 하지 않다가 2021년 11월에 대선 석 달 남겨놓고 처음으로 그 직권재심 추진단이 직권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뭐 했느냐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법무부에서는 이 군법회의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까지 직권재심 대상자를 대폭 확대를 해서 지금 직권재심 청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계속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일베 출신 아니냐, 이 제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좀 반론 좀 제기할까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뭐 했냐.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에 제주 4.3 사건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 4.3의 이 상황 속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들을 보상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난번에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3월 말에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있었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와 저희 민주당을 향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왜 참석 안 했냐. 두 번째, 민주당 내에서 부적절한 그 발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같은 입장입니다. 저희도 부적절한 표현을 썼던 분들이 계셨다라고 비판을 받았듯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전에 거론되신 실명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명이 거론되신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께서 저렇게 누구를 일베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할 자격이 있으신가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짧게만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모두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명예회복하고 눈물을 닦아드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2022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4.3 추념식에 참석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직권재심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폭 확대를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태영호 후보 같은 경우는요. 북한에서 왔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인데 과거에 이 문제는 당시에 이미 사과를 했고 정중하게 사죄를 드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서해 수호의 날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어디에 있었냐면 서해 수호의 날 행사 평택에서 하는데 그 바로 밑에 있던 서산 당진 아산을 다니시면서 평택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판을 했던 겁니다. 네. 좀 짧게 반론 드릴까요? 하시죠. 예.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일단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제주도의 세석만 눈에 보이고 제주도에서 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은 안 보였느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